스트레칭, 신발 교체, 충격파 치료까지 다 해봤지만 족저근막염은 왜 이렇게 안 낫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 쪽 혈액순환 문제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단순한 족저근막염 정보 영상이 아닙니다. 여러 치료를 해봤지만 몇 달, 몇 년째 잘 낫고 있지 않는 만성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왜 나는 유독 낫지 않는지,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치료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체중, 오래 서 있는 직업, 발바닥에 충격이 가해지는 무리한 운동 등을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물론 이런 요인들이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보면 나와 같은 조건임에도 족저근막염이 아예 생기지 않거나 생겨도 금방 낫는 분들이 더 많죠. 왜 나만 유독 아프고 낫지 않을까요? 아마도 발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체질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먼저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면역세포는 손상된 세포나 염증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재생세포는 손상된 조직 복구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양소에는 조직 재생에 필요한 아미노산, 비타민 등이 있고요. 산소는 회복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됩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이 모든 요소들은 혈액을 통해 손상 부위에 도달합니다. 즉, 발 쪽 혈류가 원활해야 족저근막의 손상된 조직이 회복되고 염증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족저근막염 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이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유난히 아프고 조금 걷다 보면 괜찮아지는 이유 중 하나는 걷는 동안 발 쪽의 혈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칭이 효과 있는 이유도 근육과 근막을 이완시키는 것 외에 혈류를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 역시 혈류 흐름을 자극하는 작용이 큽니다. 이처럼 치료의 핵심적인 혈류가 비정상적이라면 족저근막염이 잘 낫지 않고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자분들은 특히 발 쪽으로 기혈이 잘 내려가지 못하는 체질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체질을 말씀드리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자신의 체질을 잘못 알고 계신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체질을 말씀드리더라도 나는 그 체질이 아니니까 상관없겠네 하고 넘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난치성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은 대부분 소양인, 태양인, 열태음인 체질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체질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체질들은 노화, 스트레스, 피로 등으로 몸의 균형이 깨지면 기운이 위로 몰리면서 하체, 특히 발 쪽의 혈류가 나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스트레칭이나 체외 충격파 치료에도 반응이 더디고 증상이 심해져서 결국 한의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경우 어떻게 치료할까요? 침과 한약을 사용해 체질을 개선해서 발 쪽의 혈액순환을 정상화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질 개선이란 체질을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무너진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소양인이나 태양인, 열태음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족저근막염이 만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균형이 무너질 때 발 쪽 혈류에 문제가 생기면서 회복이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임상에서 보면 족저근막염 증상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이미 체질적인 불균형이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성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에게는 최소 3개월 이상의 꾸준한 치료를 권해드립니다. 체질의 균형이 무너진 시간이 길었던 만큼 이를 다시 회복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족저근막염이 잘 낫지 않는 분들은
발의 혈액순환 문제로 회복력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체질적인 불균형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족저근막염이 오랜 기간 동안 낫지 않아 지치셨다면 이번 영상을 계기로 새로운 치료의 실마리를 찾으셨길 바랍니다. 한의학 박사 김영주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